손의 기능이 떨어져서 매일 약만 드시고 계신가요? 이러다 결국 못 걷게 되는 건 아닐까 불안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버티고만 계셨을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도침이라는 특수침입니다. 침과 메스의 장점을 결합해서 뇌에 꽉 막힌 통로를 단번에 뚫어주는 이 비밀의 치료법,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뇌주치 손도치입니다. 우리 뇌를 보면 뇌에는 이렇게 주름이 깊게 파여져 있습니다. 건강한 뇌는 주름은 있지만 뇌의 실질이라고 해서 뇌 세포가 두개골 안에 꽉 차 있어야지 건강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우리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뇌가 쪼그라들어서, 즉 위축되었다고 해서 뇌의 기능을 점차 잃어갔을 경우에 저희가 나타나는 질환들이, 대뇌가 쪼그라든 경우는 일반적으로 치매라든지, 중뇌 부분이 쪼그라든 경우는 파킨슨, 손해가 쪼그라들 경우는 손해 위축증이라는 이런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손해가 위축된 여러 원인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5가지 원인을 크게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전자 문제로 인해서 손해 기능이 갑자기 망가진 척수 손해 실조증이라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퇴행성으로, 즉 과사용되어서 손해와 대뇌가 같이 위축된 다계통 위축증이라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로는 손해에 출혈이나 뇌경색이 생겼다가 그 후유증으로 손해가 위축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자가 면역의 문제로 인해서 손해를 공격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바로 술이나 약물로 인해서 손해의 기능이 위축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비유를 할 때 풍선은 한번 크게 불었다가 쪼그라들어도 다시 불면 부풀 수 있지만 우리의 뇌는 한번 쪼그라들면 다시 부풀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위축된 뇌가 회복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기능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못 탔던 사람이 열심히 연습하면 자전거 탈 수 있듯이 뇌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회복시키기만 한다면 오랫동안 유지하거나 관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거는 바로 이 도침이라는 치료입니다. 도침은 기존의 일반적인 침, 호침이란 거는 모양에서 비슷하지만 침 끝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일반 침은 끝이 둥글어서 손을 지나가도 스치거나 베이지 않게 됩니다. 5000년 전부터 사용되어 왔는데 우리 몸의 조직은 손상하지 않고 혈자리에 자극했을 경우에 기혈을 순환을 잘 시켜줘서 우리 몸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도침은 약 50년 전 1976년도에 개발되었는데, 도침은 호침과 다르게 끝이 약간 뭉퉁합니다. 손을 대보면 끝이 약간 뻑뻑하게 느껴지는 게 되는데, 얘는 우리 몸에 자입했을 경우에 몸에서 뭉치가 유착된 곳이 있다면 그 유착된 곳을 침이 들어가서 굳어있는 곳을 풀어줘서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도침은 끝이 약간 뭉퉁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조직 일정 부분은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해부학적인 지식도 되게 중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곳에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국내에서 최초로 손해에 대한 도침 치료가 논문으로 발표됐습니다. 어떤 손해 경색을 앓으셨던 분이 손해 경색으로 인해서 걸음이 비틀거렸는데 손해 부분에 해당되는 혈자리에 도침을 치료를 2달 동안 받으셨더니 걸음도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훨씬 더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어서 퇴원하신 경우가 있으셨습니다. 이 도침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분이 바로 손덕치입니다. 도침은 크게 2가지 부위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후두부에 보면 평형구라고 해서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손해랑 연결된 혈자리가 있는데, 그 부위에다가 도침을 자입하고 진동기로 자극을 주면 치매 기운이 더 깊은 곳으로, 즉 손해까지 전달되어서 손해의 균형감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걸 골침도 요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후두하근이라고 해서 목과 머리 사이에 되게 작고 단단한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에 문제가 있다면 손해로 가는 혈류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도침을 자극해서 풀어준다면 손해로 가는 혈류순환이 좋아져서 손해의 기능이 회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도침은 일반적으로 통원 시에는 일주일에 1번이나 2번, 입원할 때는 하루에 1번씩 치료를 해서 12번 정도 치료했더니 손해의 기능이 회복된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어 있고요. 2025년, 2026년 각각 손해에 대한 논문 발표를 제가 직접 했습니다. 침치료 외에도 TMS라고 해서 손해 부분에다가 자기장으로 자극해주는 치료가 있습니다. 특히 고빈도 주파수로 자극했을 경우에 손해의 기능이 촉진된다는 연구 보고가 있는데, 저희가 TMS도 대부분 도침이랑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올라오신 65세 여성분이 계셨어요. 작년 1월부터 걸음이 조금씩 안 좋아지다가 올해 3월부터는 부축하지 않고는 걷기 힘들 정도로 심한 상태에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혼자서 서 있기도 힘드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도침 치료 직후 부축받지 않고도 바로 걸음이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아장아장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셨고 2주 정도 집중적으로 치료를 했더니 걸음이 훨씬 더 편안한 상태, 정확하게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져서 바로 오늘 퇴원하셔서 창원에 내려가게 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가셔도 잘 관리하시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이런 치료법으로 충분히 손의 기능이 증진된 것을 저희가 임상에서 자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다, 불치병이다 라는 말에 갇혀 치료를 포기하지 마세요. 매일 약만 먹으며 불안해하셨던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든든한 뇌주치 손도청이었습니다.